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차 전지 향후 전망 및 투자 전략. 버릴 것인가, 지속 보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요즘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살짝 흔들리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 고민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제 의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색 주행 구간에 나타나는 작은 방지턱이다.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죠. 스포츠카가 제일 약한 게 방지턱이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가 조그만 방지턱에도 스포츠카들은 멈춰서 살살 넘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가 우리 고속차 페라리처럼 빠르게 달려오다가 방지턱을 만났습니다. 작은 방지턱이지만은 분명 속도를 줄이고 살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넘었으면서 천슬라를 드디어 친 거죠. 1024.84달러로 마감하면서 모델 3 10만 대 구매 계약이 오는 허츠발, 이 좋은 재료로 주가가 10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도 웃지 못하는 우리 한국의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장 브리핑에서도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공장을 세 개 가지고 있죠. 중국 본토에 하나 가지고 있고 상하이에 하나 있고 베를린에 곧 완성된 음, 공장이 곧 나옵니다. 22년 정도에 나오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상하이 공장인데, 상하이가 2021년 기준 약 55만 대를 생산합니다. 이 중에서 30만 대는 모델 3 일반 승용차죠. 세단을 생산을 하고, 모델 Y 즉 SUV 25만 대를 생산하는데, 이 중에서 모델 3는 10만 대와 모델 Y 1만 대 총 11만 대는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두 종이 들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공한 NCM 배터리하고 CATL이 제공한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의 45만 대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이것을 LFP로 바꾸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장이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 LFP 배터리를 100% 채택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죠.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게, 여유가 없다는 게 저희들에게는 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뀌죠.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CATL의 LFP 배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죠. 그 대표적인 문제점이 410km 정도를 달리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200km 후반대밖에 달리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LF 배터리는 16년간이나 탈 수 있고 120만 마일을 탈 수 있다. 그렇죠? 연간 7만 5천 마일을 달릴 수 있는데, 평균 일반 배터리가 10에서 20만 마일인데 120만 마일이면 굉장히 수명이 긴 거죠. 이런 장점은 있는데 빨리 달려야 되고 충전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해야 되는데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죠. 실제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CATL이 조금씩 해결을 하고 가고 있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고객들도 짱구가 아닌 이상 당연히 연비 체크하죠. 그렇죠? 400km 달린다고 충전했더니 200km 후반대밖에 안 나르면 당연히 컴플레인이 심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압박할 확률이 있고 미국을 압박할 확률이 있고 무역 장벽의 어떤 하나의 틀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독일 베를린에 100% LF 배터리를 넣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자기의 수사이고 희망이고 목표일 뿐이지 반드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NCM 계열의 배터리는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서프라이체인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죠. 우리의 목표는 누가 혜택을 받느냐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심지어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도 납품을 한다. 내년에 상하이가 이제 55만 대에서 공장이 100만 대를 생산할 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늘었으면 늘어서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긍정적인 가정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양극재에 포함된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는 LNF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LNF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BM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LNF하고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극재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포스코 케미칼이 납품을 하고 있죠. 다음에 전지박에 대해서는 우리 SK 분리막 SKIT가 있는데 하나도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죠? 분리막에 대해서는 분리막 시장에서는 SKIT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전지방에서는 일진머티리얼즈, 두산솔루스, SKC 모두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해질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엔캠하고 엔캠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곧 상장한 엔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양극재에서는 LNF와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전지방은 3사가 모두 다 들어간다. 분리막은 국내 수혜 업종이 없다. 전해지는 엔캠이 들어간다. 이렇게 서프라이 체인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이제 향후 전망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LFP 배터리 전환 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테슬라, LF 배터리 채택, 삼원계에 올인하던 국내 업체에도 이 LF 배터리를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진출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보급형 LFP가 대세일 것이다. 고가형 삼원계로 양분하는 시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LFP 배터리를 공략을 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국내에 들어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렇게 LFP 배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의사를 타진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 대답으로 3분기 실적 발표에 LG 화학 쪽에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만들겠다는 것. 이건 제가 봐서는 테슬라 향이 아니라 애플 향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G2 전쟁은 이제 반도체에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LF 배터리는 중국 내 시장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중국이 이렇게 LFP 배터리마저도 해외로 들어온 것은 미국이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애플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장을 미국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쉽게 가지고 들어오기 어렵고 중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할 확률이 있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일부만 LF 배터리를 생산 중이며 대부분은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 중입니다. CATL 보십시오. 50% 넘게 3원계입니다. 나머지 50%가 LF 배터리죠. 물론 생산을 증산을 할 수는 있지만은 대세는 중국 내부에서도 3원계 배터리입니다. 문제는 원가 절감에 민감한 테슬라, 애플, GM 등의 대지와 트림용 차들이 LF 배터리를 원하고 있는 거죠. 가격 경쟁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 뒤집어 보면 자동차는 원래 자동차 회사가 갑이고 소재나 이런 서프라이 체인 회사가 을인데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익을 소재나든지 공정업체들이 들어가고 자동차 회사의 이익 마진이 박하다는 거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싼 것을 넣어서 이익 수준을 높여야 되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F 배터리의 차용 모델과 글로벌 OEM의 LFP 채택 여부 향후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향후 소형 전기차에도 적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M은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바오전 E300하고 홍강 미니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폭스바겐 그룹을 보면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X52하고 EC100을 지금 생산을 하면서 LFP 이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는 엔트리 모델, 일반적인 모델에 적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드는 주로 상용차 EV에 LFP 배터리를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들이 딱 전략이 나와 있죠. 엔트리카, 그러니까 많이 타는 일반적인 중소형 차들은
당연히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싶은 거. 다음에 상용차, 그렇죠. 큰 차들은 LFP 배터리를 공간이 넓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차용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나와서 반대로 고급차에는 당연히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삼원계 시장에 나름대로 판정성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LFP가 내년부터 특허가 풀린다는 거죠. 그동안 LFP가 여러 특허 문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을 떠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다양한 특히 가장 핵심적인 특허가 풀린다는 거죠. 이 말은 이 특허가 풀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심지어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또는 미국 시장으로 충분히 LFP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본 펀더멘탈은 완성된다. 그래서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LFP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LFP 활물질 조성 특허, 카본 코딩 관련 특허 2건, 공정 관련 특허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 LFP 활물질 조성 특허는 이미 17년에 만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카본 코딩 관련 특허 2건인데요. 2022년에 만기가 된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수백 달러 특허피하고 재료 킬로그램 당 추가 피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와 특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서 해외 쪽으로 가는데 주저주저 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해외 쪽에서도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펀더멘탈은 이미 갈고 닦아놨다.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삼원계 시장에서는 삼원계 업체 쪽 구역에서는 위협적인 요소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반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 2위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배터리 개발을 검토해 왔으며 25일 열리는 LG화학 산무기 실적 발표에 이를 공식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죠? 또한 SK온 지동섭 사장은 최근 LFP 배터리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 SDI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애플과 생산을 추진하는 미국 애플 역시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중국 업체가 안 만들어주면 한국 업체가 만들어줘야죠. 누가 만듭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애플이 중국 CATL과 BYD와 배터리 공급 관련 협상을 벌이다가 자취됐죠. 이는 결국 국내 기업에 손을 벌릴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LFP를 못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삼원계 배터리 만들기도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힘을 쓰기도 바쁜데 LFP를 만든다. 하지만 그 시장이 커진다면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죠. 만들 실력과 능력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분은 기술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LFP 배터리를 계속 폄훼하는 이유는 그들이 에너지 밀도를 늘릴 기술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폄훼를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까보면 LFP 배터리 쪽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대표적인 게 CTP 기술하고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건데 먼저 CPT는 그래서 셀 투 팩 해가지고 셀에서 패키지를 걸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그 공정을 단순화시키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블레이드 배터리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에너지 밀도가 최대한 60%까지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자료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반은 까야 되죠. 올라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삼원계처럼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그 강도나 기술이 발달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은 판정승을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이 비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해서 삼원계는 자기 물량 대기도 벅차다. 그렇죠? 예. 2025년 전기차 침투율을 20% 이상, LFP 침투율을 30% 이상 가정 시 글로벌 3원계 양극재 수요는 약 220만 톤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탑10 양극재 업체들의 2025년 캐파를 최대치로 합산하면 190만 톤밖에 안 된 거죠. 30만 톤이 부족한 거죠.
현재 글로벌 LF 침투율이 20%, 유럽 및 미국 침투율은 1%의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것을 침투율을 30%라도 높게 최상에 그렇게 가정을 해주고 했을 때도 양극재 배터리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3원계 양극재 배터리가. 이를 감안할 때 향후 LFP 침투율을 30%가 상승한 가정은 매우 공격적인 가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도 3원계 양극재 시장 공급분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LFP 배터리가 시장을 침투해 오더라도 방어할 시간과 기술과 그리고 시장 구조 성장력에서 3원계 배터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결론은 결국 LFP 배터리를 키우려면 미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어서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G2의 정치적 문제도 있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 혜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까지 들어온다.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관세가 많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본토에서 만들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없다는 아주 독소적인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머리를 계속 아프게 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죠. 이 사이에 우리는 LFP 배터리로 침투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 3원계를 더욱 고도화한다면 충분히 한국 배터리 기업의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포르쉐처럼 너무 빠르게 배터리 시장이, 특히 양극재 시장이 가격이 상승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반직턱이 나타나면서 살짝 속도를 줄여가는, 심하게 출렁거린 것을 방지하기 살짝 속도를 줄여가는 그러한 시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보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배터리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각인데요. 결국 시각은 수급으로 나타나죠. 먼저 에코프로 BM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LNF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반대인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수급은 지금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국내 기관이든 외국이든 줄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LNF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국내 기관이 매도로 쭉 나오고 있죠. 다음에 해외 외국인들도 줄이다가 어제 살짝 그제 샀는데 이 시각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LNF의 목줄을 잡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매도는 이제 다 쏟아질 만큼 쏟아졌다. 또 11월 초 MSCI 편입도 있고 편입된 이후에는 또 쏟아질 확률이 있지만 지금은 LMF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해질, 전해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첨보인데요. 첨보는 국내나 외국인들이나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재 일부의 문제이지 전해질 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박 파트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보면 외국인들은 줄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국내 기관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사서 먹었죠. 이익 실현 차원의 살짝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이 흔들릴 때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런 면에서 동박은 쏘쏘 중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종목별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시가총액 9.5조, 15조에 도전할 장기 투자가들은 해볼만 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에 눈을 감으셔야죠. 다만 장기적 상승 필요감으로 기간과 가격 조정이 살짝 필요한 구간이다. LNF는 지금 시총 6.4조죠. 8조 정도에 도전할 거로 봅니다. 많으신 분들 10조에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일단 8조 보고 있습니다. MSCI 편입 호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이런 면에서 좀 안정을 찾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가격 및 기간 조정이, 특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른 게 없어요. 지속 보유를 추천합니다. 대주주제로 온갖 호재가 난무하죠. 네, 어제는 황화 리튬 전고체에 대한 기술 이전이었다. 그동안 황화 리튬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문제가
황화 리튬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걸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이해 주는 거죠. 대주전자는 지금 시총 1.5조인데 3조까지 도전할 것이다. 3조까지 존버해다. 15만 원까지 일단 들고 가셔야죠. 첨보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9조로 3조 수준이 곧 다가옵니다.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이다. 행보 후에 내년에 4조에 도전할 거로 보입니다. SKC 시총 6.1조로 단기적으로는 적정 시총이 온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갇힐 거로 보입니다. 먹고 터지고. 다음에 동박업체 일진 머티리얼즈 시총 4.8조로 5조 수준이면 일단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살짝 지금 돼 있는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스권 전망합니다.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2조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중 마의 12,000원 벽을 뚫고 2만 원까지 왔는데 단기 휴식이 필요합니다. 박스권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봤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다 장기적으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살짝 일어났죠.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간 조정하는 기간이 올 연말까지 좀 필요하고 내년에 좀 다시 달리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오늘 테슬라발 호재입니다. 테슬라발 호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2차 전지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 분리막, 다음에 전해질 기업에 들어올지 이게 큰 변수인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상치 않는 테슬라발 호재가 들어왔다. 이렇다면 주가는 서서히 박스권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2차 전지를 팔아버릴 것인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을 녹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하루, 대박난 하루,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